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되는 양상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상황이 더 악화하면 저녁 6시 이후 모임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35개 주에서 일주일 새 확진자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확산 차단 방안으로 삼고 있는데 SNS상에서 도는 허위 정보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사망자가 58명 발생했습니다. 현지 공관은 연락이 끊겼던 도민 3명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열흘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536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76명이고 수도권에서만 1,107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전이 각각 49명, 충남 38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51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4명 추가돼 171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60명으로 이 가운데 3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12만 2천 명이 받아 누적 1,596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31.1%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12만 2천여 명 추가돼 접종 완료율은 12.3%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의 김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이 거리 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현행 11주에서 8주에서 10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예약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팀장은 그러나 이달 중에는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다음 달에는 충분한 물량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어 일정을 되도록 지켜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중 의원, 약국 종사자 등 약 95만 2천 명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대 후반 백신 접종 예약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예약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틀 만에 253만 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한 건데요. 현재 모더나 보유 물량은 75만 회분에 불과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달 내에 충분한 양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접종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 부족으로 한 차례 예약이 중단됐던 55세부터 59세까지 장년층은 예약 재개 후 70만 명이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미예약자 167만 명 가운데 42%가량이 접종을 예약한 겁니다. 앞서 예약한 183만 명까지 합하면 253만 명이 예약을 마쳐 총 대상자 355만 명 가운데 71.3%가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맞게 될 모더나 백신은 75만 회분, 또 화이자 백신은 213만 회분만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에 800만 회분, 8월에 2,7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신 1,000만 회분은 7월 중에 현재까지는 전량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과 스왑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순증이 되었고요. 7월에 남아있는 도입 물량은 약 800만 회분입니다. 또 9월에는 4,2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40대 미만 백신 접종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수급을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11.5%가 늘었는데 특히 미주와 유럽 지역의 확진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인 지역은 미주로서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약 32%를 차지하였으며 유럽에서도 영국, 러시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제약업체 사정에 따라 수급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2차 접종의 주기도 제각각이어서 현장 의료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 전원을 공군 수송기 2대에 태워 조기에 귀국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2대를 동원해서 4,400톤급 문무대왕함을 운용한 인력과 군 의료진을 태우고 현지로 가서 승조원 300여 명을 모두를 조기에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장인 김동래 대령도 어제 부대원 가족들에게 잠정적으로 다음 주 19일에서 25일 사이에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공지를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무대왕함 승조원 가운데 6명이 확진되고 8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결과는 이르면 우리 시각 오늘 저녁 9시쯤, 늦어도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되는 공군 수송기는 한 대 150명씩 태울 수 있으며 백신은 해외 반출이 제한돼 이번에 수송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리 수송기가 20여 개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를 외교부가 각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이틀째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가양대교 구간을 차량으로 오가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 단체 소속 차량은 주택 측 추산 400여 대입니다. 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식당가는 썰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4단계 시행 일주일 사이 과연 실제 거리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김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지하식당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낮 12시에 가까운 시각입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은 보이지 않고 식당 안 테이블을 채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전엔 어땠을까? 가게 안은 손님으로 북적북적, 종업원은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테이블은 군데군데 비었고 손님 수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고객님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멘트 자체가 없어서 참 곤란하고 지금은 뭐 한 60% 다운됐다고 봐야 되고요. 북은 가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의도 식당가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데다 4단계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섭니다. 저번 주에 비교해서 테이블이 반에 반도 안 차고요. 직장인들이 많아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나오는 걸 꺼려하셔서 영향을 많은 것 같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초중고 원격 수업으로 등하교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은 데다 감염 우려에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식당 같은데 이제 사람도 확실히 없고 이제 외출도 사람들이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권장은 하는 편이고.
4차 유행 여파에 낮과 밤 모두 멈춰버린 듯한 도심. 2주 동안 이어지는 4단계 조치는 확산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 관악구청 직원이 탈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관악구 신림체육센터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직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가 쓰러진 시간 서울 기온은 섭씨 35도에 육박했습니다.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나와 지원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쓰러진 A씨를 발견한 동료 직원과 현장 의료진은 A씨를 바닥에 눕힌 뒤 마스크를 벗기고 체온을 낮추는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한낮 가장 더운 시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혼란을 겪습니다. 탈진이나 일사병, 열사병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실제 올여름 찾아온 이른 무더위로 7월 13일까지 총 28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302명보다는 적지만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고 무더위가 본격화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무려 10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환자 급증이 우려됩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실외에서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온열 질환 발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을 막으려면 가장 더운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또 야외 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한다면 1시간에 한 번씩 그늘을 찾아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밀폐된 차량에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 주 한반도에는 열돔이 형성되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다음 달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일요일과 토요일이죠. 올해부터 당장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됐습니다. 애초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대상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정부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3일의 국경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광복절과 10월의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일요일이나 토요일인데 뒤따라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는 겁니다. 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 휴식권과 경제계 부담 등을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습니다. 국민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국경일에 한해서 이렇게 정부 내에서 이렇게 논의해서 정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3일에 그쳤던 대체 공휴일은 최장 7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새 50% 이상 증가한 곳이 50개 주 가운데 3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자들은 백신 접종을 확산을 멈출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퍼지는 허위 정보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주일 새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한 주가 하루 만에 4곳이 늘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3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이상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주는 하루 만에 1개 주가 더 늘어 47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CNN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칸소, 미주리 등 중남부 일부 주에서 대규모 발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In some parts of Missouri, the number of COVID-19 cases are exceeding any numbers they've seen at any time during this pandemic.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하순 11,000여 명으로 바닥을 쳤던 하루 감염자가 26,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12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83%로 가장 높은 버몬트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미국 전체적으로는 접종률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3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하루 접종자 수는 최근 55만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을 막고 있다며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And while those threats have often been related to what we eat, drink, and smoke, today we live in a world where misinformation poses an imminent and insidious threat to our nation's health. 특히 12명가량이 백신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65%나 생산하고 있으며 여전히 SNS상에 떠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SNS 플랫폼 회사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민들이 허위 정보 확산을 늦추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해서 더 투명한 대응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브라야소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5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숨진 수백만 명에게 빚을 졌다면서 중국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거브라야소스 사무총장과 만난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 역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와 관련해서 거브라야소스 사무총장이 곧 194개 회원국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6개월 사이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일본 국민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위험성은 0%라고 단언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오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 조직위원장과 회담 자리에서 일본 국민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발언에 올림픽 관계자와 일본 국민이 분리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메달 시상식에서도 선수들은 마스크를 쓰고 직접 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동안 낙후됐던 동북지방까지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동북 삼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강 건너 도심의 고층 빌딩이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자유무역 시범구를 지정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대료와 세금의 감면을 내걸고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겁니다. 헤이룽장성은 한국 기업들만 따로 초청해 무역과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성장은 물론 중앙부처인 상무부의 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헤이룽장성은 첨단 산업에 투자를 희망했고 우리 기업들은 식품과 목재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되는 즉석밥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흑령강성이 가장 좋은 쌀이 나기 때문에 이곳을 투자로 하게 됐습니다. 투자 설명회장 근처에는 한국 상품 홍보관도 만들어졌습니다. 화장품과 피아노 같은 고급 소비재가 주로 전시됐습니다. 중국 피아노 시장의 약 30%에 해당하는 중고가 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의 지린성과 랴오닝성도 외국 기업들을 위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린성은 아예 미국 기업인들을 따로 불러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성사시키며 중국을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동안 뒤처졌던 동북지방도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독일 서부 지역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5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취소 체계가 잘 갖춰진 독일에서 이 같은 대형 인명 피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보도엔 최분석 기자입니다. 24시간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소도시를 덮쳤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놀란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긴급히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Drei Hubschrauber, deshalb ist hier auch so schön ruhig, fliegen permanent, bis der letzte gerettet wird, bis die letzten vom Dach gepflückt haben. 폭우로 늘어난 물살이 여전히 거세게 흘러갑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중장비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쓸려 내려간 차량들이 찌그러지고 겹겹이 엉켜 있습니다. Es ist kein Krieg, es ist die Natur, die einfach zuschlägt. Und wir sollten endlich mal anfangen, darauf zu hören. 빗물에 흘러내려온 나무 등이 마을 곳곳에 가득 쌓여 언제 복구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번 폭우로 라인한트 팔츠주 등 독일 서부 지역에서는 수십 명이 숨지고 실종됐습니다.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CNN과 인터뷰에서 1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강우량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독일 서쪽의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갈 마지막 동승자는 네덜란드 18세 예비 물리학도 청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현지 시간 15일 자사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탈 또 다른 동승자가 대학 진학을 앞둔 올리버 다먼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먼은 올가을부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물리학과 혁신관리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먼은 부동산 금융시장 투자회사인 서머셋 캐피털 파트너스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아버지 조스 다먼이 경매에 참여했다는 티켓으로 아버지 대신 우주 여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다먼이 얼마의 티켓을 낙찰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 셰퍼드는 오는 20일 미국 텍사스 서부의 블루 오리진 발사 기지에서 첫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아공이 포통 진압에 병력 2만 5천 명을 더 늘리기로 한 가운데 쿤부조 은차베니 대통령실 장관 대행은 병력 추가 배치로 사태가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은차베니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성명에서 여전히 핵심 인프라에 대한 폭력과 약탈, 파괴가 보고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사법 인력 배치가 긍정적 결과를 내기 시작해 폭력과 약탈 보고가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차베니 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이미 군인 10,000명이 지상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진정된 반면 폭력 사태 진원지인 콰줄루 나탈에선 아직도 불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더위로 생기는 열사병만큼이나 냉방병도 많은 시기인데요. 에어컨을 가동하실 때는 지나치게 낮은 온도가 되지 않도록 26도 정도를 유지하시고 충분한 환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